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이비님이 기온이 급 하강했다는 행안부의 문자가 오네요. 날씨가 너를 띠는 요즘 감기 걸리기 딱 좋습니다. 촌철님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 아름다운 독도님은 어제 롱 구스다운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 옷 입고 출근합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지내세요. 네. 롱 구스다운. 와, 따뜻하겠네. 비싸겠다. 다반향초님, 오늘은 소비자의 날입니다. 오늘이 소비자의 날이래요. 근데 소비는 겨울 날씨같이 쌀쌀하네요. 언제 한번 자영업자 웃는 날이 올까요, JB? 뭘 있어야 소비를 하죠. 어제 대통령님이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저 믿으시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지금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머니 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자꾸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춥네요, 갑자기. 네오 언니님이 추워서 그런지 도로에 차가 많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그리고 유튜브에 자동 자막 기능을 켜면 더마카가 더 아가로 표시됩니다. 우쭈쭈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죠, JB? 와,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 처음 듣는데 자동으로 자막이 나와요? 아이고야 어쩌지? 오, 그런 게 있었구나. 유튜브 화면에 여러 가지 버튼이 쭉 있잖아요. 예. 그중에 하나 눌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좀 눌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구나. 예. 세상을 좀 탐구하세요, JB. 아는 것만 보지 마시고. 모르면 좀 알아가야죠, 그죠? 네, 알았어요. 잘못했어요. 네. 네, 제가 방송에서만 이래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 JB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두 개의 휴대폰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 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또는 재판을 할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거나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뒤에 남상권 변호사는 개인 생각이다 이런 말을 덧붙이긴 했는데요. 개인 생각이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주장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증거물과 관련된 개인 생각을 공개적으로 표명한다?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더구나 정치적 오해를 사기 딱 십상인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이거는 변호사가 지금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명태균 씨의 뜻이 스며 있는 말로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이렇게 전제하고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지배적인 주장은 거래를 위한 발언 아니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알려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용산과 거래를 시도하려 한 사실이 공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남 변호사의 발언도 그 일환 아니냐 이런 추정은 어찌 본다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건데요. 자, 그렇게 보면 도대체 거래 품목이 뭐냐? 명태균 씨가 내놓는 것은 황금폰이라고 치고 그래서 받고자 하는 게 뭔데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세 갈래로 봅시다. 첫 번째, 구속된 상태에서 풀어줘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이거는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뭐 품목으로서 성립될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지만 이미 기각이 돼버렸다는 점 환기시켜드리고요. 두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차 기소를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소 내용을 조율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점도 따져봐야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 창원지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자 명태균 씨 스스로 뭐라고 그러니까 사건 규정을 했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돈의 흐름만 쫓으면 된다고 기자들 앞에서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반발하고 말 게 없습니다. 1차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세 번째,
수사를 이 정도에서 끝나고 추가 기소는 하지 말라라는 뜻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고 여론 조작 의혹도 캐고 있는 마당에 명태균 씨가 정말로 이런 기대를 갖고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뭐냐? 몽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검찰이 용두사미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해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명 씨가 거래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래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전 더 궁금한 건 그래서 황금폰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으로 없으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냐도 같이 따져봐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게요. 그래서 김소연 변호사가 그때 그 용산과의 딜 얘기했을 때 꺼내놓고 얘기를 하던지 그래서 본인은 없는 걸로 좀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궁금하네요. 황소뭉치 님이 나 안 살려주면 황금폰 깐다고 협박하는 것 같은데 하나마나한 소리지요. 이렇게 지금 촌철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튼 궁금합니다. 오늘 좀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하죠. 여기에 지금 증거은닉 교사 혐의까지 추가를 한다는 아침에 동아일보 보도도 있었는데 그래서 황금폰이 나올지 전 이게 사실 더 궁금해가지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궁금한 사안입니다. 또 하나의 폰은 누구 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폰인데요. 강혜경 씨 변호인들이 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쓰던 옛 휴대폰의 증거 보전을 신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 용산을 관할하는 곳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다 보니까 이곳에 신청을 한 건데 강혜경 씨가 그동안 해온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 신청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마음대로 폐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옛 휴대폰이 아직도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미 폐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거 보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신청이 갖는 의미를 오히려 뒤집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법원이 증거 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옛 휴대폰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금방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갖고 있는지 폐기했는지, 폐기했다면 왜 이렇게 서둘러 폐기했는지 요게 또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걸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아, 이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그러면 국민들이 알게 되는 겁니까? 이후 절차가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일단 지난 11월 29일 날 뉴스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휴대전화 폐기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소통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면서 이것으로 가름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폐기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법원을 통해서 이거 알게 될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국민의힘이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참여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여를 최종 결정한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자,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1월 9일에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자, 그 전에 민주당 독판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무죄 선고가 나오면 국정조사와 이 그 판결이 상승작용을 하면서 여론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리게 될 겁니다. 정반대로 유죄 선고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독판의 국정조사가 먼저 진행되면 1심 판결이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1심 판결 이전의 오픈 게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판을 멀거니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내렸을 수가 있는 거겠죠. JTBC가 어제 보도한 게 있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조만간 박정훈 대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한 건데, 자,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고에 대비해서 상충할 수 있는 판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법으로 이해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가 아니라 방해하려는 건 아니죠.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진실을 밝히는 장이 될 것인가 정쟁의 장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아침 보도들을 보니까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이런 걸 두고도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예상이 된다. 공식 출범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보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마도 민주당의 전략은 1월 9일 1심 판결에 최근접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런 일정표를 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12월 안에 빨리 출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월 안에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될지 한번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저께 전격적으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간의 유예에 대해서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저께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하루 뒤인 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보고 몹시 당혹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여야 합의로 입법됐던 자본소득과세가 상황 논리에 따라 이렇게 쉽사리 폐기되고 유예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사실 일요일 날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기자회견을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깊은 논의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깊은 논의를 거쳤으면 정책위 의장이 이런 반응을 할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봐야 되는 건데, 자, 과세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 결정 과정이 어땠는지 이걸 좀 따져볼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책 사안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마저 당혹감을 내보일 정도였다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그리고 깊게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2년 유예 결정은 지난주 토요일 광화문 장외 집회 직후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전에 의원총회는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내 지도부 및 정태호 기재위 간사, 허영 예결위 간사 등의 유예 결정이 통보된 건 앞서들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격적 발표 이후였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자, 금투세 폐지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의식하다 보니까 역편향을 내보인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금투세의 경우 의원총회도 거치고 토론 배틀도 거치고 할 건 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연출되고 이걸 한쪽에서는 우왕좌왕이다, 자중질환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의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전격 작전을 구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편의주의에 기울어진 상황 논리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부 여당을 향해서 민주적 의사수렴이 부족하다 뭐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한번 민주당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반응 좀 전해드리면 김일웅님 지금 코인 이외에 수익이 나는 주식 있나요? 코인만 대박인데 점점점 보내주셨고 푸드래퍼님은 금투세 폐지로 가상자산 과세도 명분도 잃은 거죠. 한드리님 제대로 된 과세 시스템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과세를 하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고 학혜님은 가상자산 유예 받고 상법 개정 더블로 가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상법 개정 관련 토론을 직접 사회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상법 개정 문제도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거라고 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면 돼요. 의석수에 따라서. 근데 거부권 행사를 막으면서 결국은 법의 시행까지 이끌어내는 거라고 한다면 그거는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 상법 개정 할 만큼 다 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거부권 행사는. 이렇게 돼버리면 쉬운 접근법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건가요? 이런 의견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요. 네. 민주당이 좀 이렇게 지지층을 넓히려는 전략이냐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중도 확장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네네.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과세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찬반 문제를 떠나서 자 총선 공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뒤집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거쳐야 되는 최소한의 절차를 모양새라도 연출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급가속이고 너무너무 투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겨울철 길거리 간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붕어빵 아니겠습니까? 붕어빵 노점이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붕어빵 노점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붕세권 지도 앱까지 등장을 했다는 소식은 이미 구문입니다. 자, 붕어빵 노점이 사라지는 이유는 폭등한 재료가 때문이라는 소식도 이미 한참 전에 나왔었습니다. 밀가루, 식용유, 팥 등 무엇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다 보니까 붕어빵을 싼 맛에 먹는데 그게 유지가 되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붕어빵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왔는데 이것 말고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단속 때문이라는 건데요. 단속? 광주의 경우 5개 자치구가 붕어빵 노점을 대상으로 올해에만 모두 562건의 단속을 실시를 했고 그 가운데 3명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민원 때문이라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붕어빵을 그리워하면서 찾아다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노점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서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법만 갖고 따지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인도는 대부분 국가 소유 토지이고 그리고 국가 소유 토지에서 영업을 하려면 관할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걸 받지 않았으니까 불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청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몰라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 붕어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문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문화 현상이 될 수도 있다면 법을 지키면서도 뭔가 공존할 수 있는 신박한 아이디어를 좀 내서 붕세권지도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까지 좀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행정에서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